일본 오키나와를 초토화시킨 13호 태풍 돌핀. 이젠 중국 상륙이 임박했습니다. 중국 동부 연안엔 벌써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가족과 함께 있던 어린아이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성시온 특파원이 전합니다.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를 건너는 일가족 4명. 멀리서 거센 물살이 밀려오자 달리기 시작하지만 순식간에 파도가 그대로 덮칩니다. 이후 파도가 지나간 뒤 화면에 포착된 건 단 3명뿐입니다. 过来呀，快过来呀！也不听话！哎呀，你多少危险！你这个人，我跟你说了。 그제 저장성 타이저우시에서 9살 아이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태풍에 대비해 해변 통행료가 사전 차단됐지만 이들이 무시하고 들어갔다면서 현재 풍랑이 거세 구조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기상국은 오늘 밤부터 13호 태풍 돌핀이 상륙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상하이와 저장성 등 6개 지역에 폭우가 내리고 일부 지역 강수량은 최대 500mm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태풍 적색경보도 발령했습니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문을 닫으려 안간 힘을 쓰다 유리가 깨지는가 하면 해안가의 사람들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아 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앞서 태풍이 지나간 대만에서는 회오리 바람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고 쓰러진 가로수가 날아가 변압기가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폭우가 내린 상하이 등지에서는 일부 고속철과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고 공원이 폐쇄됐습니다. 상하이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14만 명이 대피하는 등 중국 전역에서 60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이 31.6도를 기록하면서 극한 더위도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17일째 이어지던 열대야도 멈췄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시한 버스하우스 구상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우롱하는 기괴한 정책이라며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단순 해프닝이라며 청년층에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제 극한이란 표현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37도에 달했던 이 서울 최고 기온이 오늘은 32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새 5도 이상 낮아진 건데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도 이제 좀 살만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송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3빌딩 위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오늘 서울의 모습입니다. 맞은편 아파트의 표면 온도가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던 닷새 전에는 빨갛다 못해 보라색으로 표현되던 부분입니다. 여전히 높은 온도지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심 바닥 온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60도가 넘었던 아스팔트 도로는 약 45도로 15도나 낮았고 40도였던 정류장 그늘도 34도로 체온보다 낮아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대표 최고 기온은 31.6도로 하루 만에 5.2도 떨어졌습니다. 최고 기온이 32도 밑으로 내려온 건 지난달 27일 이후 13일 만입니다. 특히 서울 서대문구와 중구 등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는 지역도 나왔습니다. 이에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폭염경보는 조금 전 오후 6시를 기해 폭염주의보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다소 누그러진 더위에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를 하거나 대낮에 공원에서 달리는 시민들도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바람도 많이 부는 것 같고 그리고 햇빛도 쐈을 때 그렇게 뜨겁지 않고 저번 주에는 이렇게 밖에서 커피 마실 생각도 못 했는데 오늘은 선선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해 떠 있는데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호흡도 사실 좀 많이 덜 가파른 것 같고 땀도 좀 덜 나는 것 같고. 기상청은 한반도 북동쪽에서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지난 17일간 밤만 되면 우리를 괴롭혔던 이 열대야도 사라졌습니다.
간밤에 불었던 선선한 바람, 오늘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태우 기자, 오늘도 이 열대야 걱정 없이 단잠 잘 수 있을까요? 네, 서울의 오늘 밤 최저 기온은 25도로 예보돼 있어 지난밤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야주의보 기준선이긴 하지만 잠 못 들게 만들었던 지난주 상황보다는 다소 낫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위를 식히러 이곳에 온 시민들의 표정도 한결 여유로워진 모습입니다. 어제는 바람도 불고 확실히 좀 덜 더운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입추도 지나고 했으니까 좀 더위가 사그라들어서 좀 저녁에라도 시원하게 잤으면 좋겠는 바람. 지난밤 서울의 최저 기온은 24.5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17일 연속 이어지던 열대야가 기준선인 25도 아래로 내려가며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 내려져 있던 열대야주의보는 한강 남쪽만 유지하는 것으로 축소됐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에서는 과천, 성남 등 일부 지역만 남기고 열대야주의보가 대부분 해제됐고 강원과 충청, 경북과 울산 등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수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다만 호남과 경남, 대구, 부산, 제주 등 남부지방과 일부 도서 지역은 열대야주의보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어제도 남부 대부분 지역에선 밤 최저 기온이 28도 안팎에 머물렀고 제주 북부에서도 32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며 한 달 넘게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서울의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6도 사이를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강원도 대관령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긴팔을 입어야 할 정도로 쌀쌀하다고 하네요. 비도 온다던데 최다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뭔가 좀 추워 보이기까지 하네요. 네, 제가 긴팔 우비를 입고 있는데도 이곳 공기는 선선하다 못해 다소 쌀쌀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직 해가 지려면 시간이 남았지만 이곳 대관령의 현재 기온은 영상 17도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 해발고도가 높은 데다가 하루 종일 비까지 내리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보다 훨씬 낮게 느껴집니다. 더위를 피해 강원도를 찾은 피서객들은 선선한 대관령 날씨를 만끽했습니다. 해발고도 약 750m에 위치한 대관령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0도 수준이었습니다. 폭염을 피해온 피서객들은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랬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 너무 더워서 저희도 대관령은 좀 시원하다 그래서 놀러 오니까 진짜 좀 시원하고 솔직히 좀 추운 느낌까지. 체감온도는 한 10도 같이 느껴져요. 너무 추워서. 여기 오니까 가을을 느낄 수 있고 정말 이제 입추구나. 대관령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도 17도 안팎에 머무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동해안은 어제 오늘 비도 많이 내렸잖아요. 네, 어제 이어 오늘도 계속 빗줄기가 이어졌습니다. 경북 울진에선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호우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간당 최대 8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진 강릉에선 도로가 잠기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에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대관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폭염도 꺾이는 것도 같고 어디는 비도 오는데 이 경남 지역은 가뭄에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긴 했지만 해갈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피서객들로 북적거렸던 울주 작천정 계곡. 그런데 올해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가뭄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물이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 되지. 바짝 말라서.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보면 계곡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얕아진 계곡물에 곳곳에는 이끼만 끼었습니다. 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울주군 오룡저수지의 저수율은 5.5%, 평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의 농업용수 평균 저수율은 35%로 평년 70.8%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밀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업용수 가뭄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주말 새 영남 지역 곳곳에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가뭄 해갈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2시간만 따르면 물이 많지. 1시간만 와도 많은데 이거 딱 10분 왔잖아 지금 오늘 그렇지요. 밀양은 어제 불과 0.2mm의 비가 내렸고 오늘 울산 울주 12.5mm, 경남 양산 5.1mm, 김해 0.3mm 강수량을 나타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도 없어 영남 지역의 가뭄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더위가 가신 건 아닙니다. 주말인 오늘도 낮 최고 37도에 달하는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밤에도 더운데요. 서울은 오늘로 17일째 열대야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세인 기자, 오늘 밤도 여지없이 더운 거죠? 네, 지금 서울의 온도가 32도를 넘었습니다. 오늘 밤도 열대야가 예상되는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용산구, 3일째 밤 최저 온도가 30도로 웃돌며 초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요, 자기만의 더위 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 8시나 9시 그 정도, 좀 다른 데보다는 좀 시원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강 근처에 산책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약간 커튼을 쳐놓거나 좀 블라인드를 내려서 햇빛을 조금 차단하니까 조금 나은 것 같고, 강아지도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일주일 만에 데리고 나왔어요. 서울은 지난달 22일부터 1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 기록한 곳은 동작과 영등포가 30.3도, 용산이 30.1도 등 모두 5곳이었습니다. 그제보다 한 곳 더 늘어난 겁니다. 전국 열대야 평균 일수도 13.7일을 기록해 역대 가장 깁니다. 당분간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은 오는 18일까지 일 최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현재 예보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최소 열흘간은 잠 못 드는 서울의 밤이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촌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동쪽, 이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차량들은 물살을 헤치며 겨우 빠져나갑니다. 야, 이거 뭐야? 좌회전해서 가야겠다. 높은 데로 가야겠다. 난리다 저 앞에 지금. 강원 동해안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강릉시 용강동엔 오전 한때 시간당 82.4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소방당국엔 폭우 관련 신고가 2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폭우가 막 쏟아져서 진짜 물살이 엄청 세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앞이 너무 안 보였죠? 와이퍼를 최대로 하고 다녔으니까요. 강릉 시내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비바람에 주택가 담벼락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빗길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5대가 추돌해 3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백담사 인근 계곡에선 피서객 7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강원 강릉과 동해, 경북 울진과 포항 등 동해안 일대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엔 최대 15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곡과 하천 등 위험 지역 접근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파도도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제주 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해수욕장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극심한 가뭄에 말라가고 있습니다. 저수지마저 쩍쩍 갈라진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민들의 가슴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우 기자입니다. 저수지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어선들은 진흙탕에 빠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550만 톤 넘는 물을 담는 대형 저수지이지만 한 달 넘게 이어진 가뭄에 저수율은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수생식물인 연꽃이 자라는 곳도 메말라 끝부분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심정입니다. 제발 좀 해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망합니다. 정말 갈망합니다. 인근 밀양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 노는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흙먼지가 날립니다. 이 지역 농업용수 저수율은 26.4%까지 떨어지면서 가뭄 비상 대응 단계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기우제를 지내든지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전체 저수율도 35.9%로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이런 가운데 계속되는 폭염에 과수들이 햇빛에 데여 화상을 입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지쳐 폐사한 가축도 90만 마리가 넘는 등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자, 김태욱 차장 나왔습니다. 앞서 리포트 보신 것처럼 오늘 서쪽은 폭염, 동쪽은 폭우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맞습니다. 서울 덥다고 강릉에 있는 지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비바람 부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만큼 차이가 컸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태백 산맥을 중심으로 왼쪽, 그러니까 서울 등 서쪽 지역은 붉은색, 딱 봐도 더워 보이죠. 네. 그리고 오른쪽, 동쪽 지역은 지금 주황색입니다. 확실히 좀 연합니다. 연하네요. 네, 낮 3시 기준 서울은 36.8도였고 강릉은 22.1도였습니다. 14.7도 차이가 날 정도로 동서간 기온차가 극명했습니다. 오늘 강릉에 비가 좀 내린 게 어떤 영향이 좀 있었나요? 맞습니다. 다만 비가 온다고 무조건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비의 양과 지속 시간이 중요한데요. 수도권에도 오늘 소나기가 내렸지만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습도가 높아졌고 후텁지근했습니다. 반면 강릉에는 시간당 7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구름이 햇빛을 차단을 하고 그리고 이 많은 비들이 지면에 열을 식혀준 겁니다. 당분간 동쪽 지역은 비가 이어지면서 서쪽보다 훨씬 선선하겠습니다. 동쪽과 서쪽이 이렇게 기온차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바로 강한 동풍과 팬 현상 때문입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면요, 한반도 아래쪽에 태풍 돌핀이 있고요, 한반도 위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기압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강한 동풍이 불고 있는 건데요. 현재 해수면이 뜨겁게 달궈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동풍이 습기를 머금고 태백산맥을 만나게 되면 이 동쪽과 서쪽의 날씨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동쪽에는 비를 뿌리고요. 수증기를 잃은 공기가 이 산맥을 넘어서 내려오면서 건조해지고 기온은 더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팬 현상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이 날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당분간 이런 동서간 날씨 차이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 지역은 내일과 모레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도 24에서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내일과 모레 오늘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낮아지겠지만 다음 주 13일 전후까지는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부 김태욱 차장이었습니다. 감방이 호텔이냐는 거센 비판 여론에 결국 교도소 에어컨 설치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범죄자들에게 이런 편의까지 봐주는 건 부적절하다는 건데 애꿎은 교도관들에게 그 불똥이 튀었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법무부가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예산 12억 원을 배정했다는 소식에 여론은 냉담했습니다. 범죄자에게 에어컨까지 틀어줘야 하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수감자가 있는 거실이 아니라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복도에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자 결국 무산됐습니다. 창문이 없는 교도소 복도 온도는 35도 안팎입니다.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체감 온도는 더 올라갑니다. 교도관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얼린 생수를 마시거나 찬물로 세수하는 정도입니다. 진짜로 너무 덥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면 물은 나오잖아요. 수를 좀 하고 머리에 물도 좀 눕혀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순환도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습도가 높아 금방 찜통 같은 열기가 번집니다. 진짜 습한데 섭섭한데 상수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건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무를 마친 교도관들의 근무복은 땀으로 흠뻑 젖게 일쑤입니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을 호소하는 교도관들도 생겨납니다. 여름철 되면 이제 서로 예민해지고 하다 보니까 수용자 간 폭행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더위랑만 싸우다가 서로 싸우는 거 말리다가 업무가 끝나는 느낌이라서 범죄자 편의를 제공하지 말라는 여론으로 인해 교도관들까지 냉방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신촌 한복판에선 물총놀이 축제가 한창입니다. 열대야를 날려보낼 수 있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세정 기자, 좀 시원한가요? 어때요? 네, 이곳 신촌 연세로는 물놀이장으로 변신했는데요. 지금은 잠시 오후 공연 무대를 준비 중인 모습입니다. 아직 더위가 누그러지진 않았지만 물총을 쏘며 몸을 적시다 보면 한낮 더위가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더위가 싹 사라지는 것 같고 물총에서 갖고 노니까 수영장보다 10배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물총으로 쏴왔는데 거의 더위를 날리긴 하는데 바람 불어서 추워졌어요.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거리에서 참가자들은 서로 물총을 쏘며 즐거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무대 옆에서는 솜사탕 같은 거품이 뿜어져 나오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손으로 만지고 몸에 묻히며 뛰어놉니다. 도심 속에서 여름을 즐기자는 서울 바캉스 페스티벌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도 물총축제 현장에 참여해봤습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시민들은 일주일 내내 이어진 폭염 스트레스를 날리며 더위를 잊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주일 동안 물놀이 하고 싶어서 이것만 기다렸어요. 조금 뒤 해가 지면 축제 성격이 바뀌는데요. DJ 공연과 함께 도심 거리가 거대한 클럽으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축제는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주말 동안 신촌 연세로일 때는 교통이 통제되고 버스도 임시 우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촌 연세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푹푹 찌는 열기, 내일은 조금 나아집니다. 오늘 서울은 최고 기온 36.8도로 햇볕도 뜨거웠는데요. 내일은 한낮에 34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내려갑니다. 반면 동쪽은 물폭탄이 떨어집니다. 모레까지 최대 100mm가 내리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가 쏟아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34도로 여전히 무덥겠고요. 비가 오는 동해안은 강릉 26도, 울산 31도로 비교적 낮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35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입추입니다. 절기상 입추인데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지만 기록적인 폭염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죠. 오늘도요,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이 찜통이라고 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지하로 지나다니는 지하철도 예외가 아닙니다. 폭염 속에 직장인들의 퇴근길 함께 해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 발 디딜 틈 없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빽빽한 열차 안 상황은 더 답답합니다. 서로의 숨결까지 느껴질 만큼 꽉 들어찬 승객들 사이에서는 어깨를 펴기조차 쉽지 않은데요. 휴대용 선풍기로 흐르는 땀을 식혀보지만 후텁지근한 열기와 습기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도 유학을 했었는데 거기보다 더 습한 것 같고 찝찝하니까 그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자, 저도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지만 저는 좀 일찍 출근을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거든요. 근데 전철 차 안에 타면은 그래도 좀 냉기가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 기다리는 동안 이거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냉방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역사들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거든요. 지금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중에서 냉방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역사가 총 51곳입니다. 그중에 이제 지하의 경우에는 26곳, 지상의 경우에는 25곳인데 물론 너무 덥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식 냉방기라든지 냉풍기 여러 가지 대기 공간을 마련한다라든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마저도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전력 때문에 또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승객들이 느끼는 그 체감하는 정도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찜통 같은 지하철을 뚫고 어렵게 회사에 도착을 해도, 일터에 도착을 해도 더위를 피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뜨거운 불 또는 기름 앞에서 일을 해야 하시는 시장 상인들인데요. 한여름 무더위와 맞서는 상인들의 여름나기를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구에서 솟아오른 불길이 기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철판 위 기름 표면 온도를 재보니 240도를 훌쩍 넘습니다. 떡볶이 양념을 버무리다 보면 얼굴에는 금세 굵은 땀방울이 맺힙니다. 연탄불에 생선을 굽는 식당도 더위와 사투를 벌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열기에 솟아오르는 연기까지 견뎌야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작업 현장입니다. 재난급 무더위 속에서 상인들에게는 바람 한 점도 간절한 상황입니다. 진짜 잠깐이라도 겨울 왔다 갔으면 좋겠어요. 잠깐이라도 겨울이 왔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저 어머님의 말이 참 인상적인데, 근데 이 상인들, 특히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겪는 게 이중고, 삼중고라고 해요. 뭐 음식이야 맨날 하던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치지만 상인들이 겪는 이중고, 삼중고 뭔가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 앞에 있어야 되니까 힘든 거 첫 번째. 그렇죠. 그다음에 이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는 겁니다. 아, 외부 활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온열 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외출 삼가세요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정말 발길이 뚝 끊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나도 쉴 수는 없잖아요. 가게를 열어두고 계속해서 냉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용 지출, 냉방비가 전기료. 그렇습니다. 많이 손님은 나오는 없는데 거죠. 빈 식당에 에어컨은 켜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지금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구슬땀을 흘리는 곳은 또 이런 시장 상인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유통 배송업계도 더위 속에 신선도 유지를 하고 또 제 시간에 배달해드리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배송 과정에서 식품이 상하지 않도록 평소보다 냉매제를 더 많이 넣어야 됩니다. 이것도 또 다 돈이잖아요. 신선 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네요. 평소 넣는 것보다 2배가량 정도 늘려서 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량이 2배 늘어나다 보니까 보유량도 2배를 늘려야죠. 이거 얼음을 2배 넣으면 시간이 2배 가는 건 맞아요? 이게 조사를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요. 얼음팩 2개를 넣는 것보다 4개, 2배를 넣게 되면 5분 정도 더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해요. 겨우 5분?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요즘 이제 덥다 보니까 뭐 아이스크림이나든지 아니면 시원한 신선 제품들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네. 그게 또 녹아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생선이라든지 고기, 육류의 경우에는 상하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냉매에 사용하는 그러한 비용 지출을 늘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유, 만에 하나라도 뭐 좀 녹아서 도착하거나 뭐 물건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거요. 다 배달 기사님이 또 물어줘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신속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런 폭염에 시원한 물만큼 귀하고 반가운 것도 없죠. 그런데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가뭄 지역에서 대규모 물놀이 축제가 취소되지 않고 그냥 강행되는 지역이 있어서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논해될 물도 모자라다는데 농민들과 지역 상권이 살아나길 바라는 또 상인들의 입장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축제 통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들어보시죠. 물차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까지도 지금 들 정도입니다. 땀 한 방울도 제가 지금 논에다가 헤치고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비가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더 저도 굴뚝같이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이나 행사 관계자분들에게는 또 그만한 피해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유, 이걸 어쩝니까? 농민들 생각하면은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또 물축제 이 때문에 기다렸던 상인들, 주변 상권들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또 저 시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 밀양시의 경우에는 농업 용수를 30% 정도 비율로 확보를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저수율이 40%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 낭비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만 대책은요. 저렇게 지금 밀양 댐에서 우리가 저장 용수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강에서 이제 취수를 해서 이것을 정수해서 사용한다라고 하고 물을 저렇게 사용하고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도로 온도를 내리는데 이렇게 사용한다라든지 재활용을 할 예정이다라고 대책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밀양시에서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헤쳐 나갔으면 하네요.